안녕하세요. 저는 논현동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1년 전 누가 봐도 무식한 예비 시모와 신우를 만나 사랑하던 예비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게 된 이유도 아주 기가 막혔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예비 시모와 신우가 본인들은 명문대를 졸업했다면서 국졸인 저희 엄마를 무시했던 겁니다. 저희 엄마의 진짜 정체도 알지 못하면서요. 사실 저희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운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아 성공시킨 유능한 사업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도 모른 예비 시모와 신우는 저희 엄마가 국졸이라며 무시한 것도 모자라 나중엔 대놓고 저희 엄마 앞에서 영어로 대화하며 조롱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도 한 성격하는 사람이라 저희 엄마가 무시당하는 걸 그냥 참고만 있지 않았어요. 제가 제대로 한 방 먹이며 아주 끝장을 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예비 시모와 신우를 혼내며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엄마 홀로 남겨진 저와 남동생을 키우셔야 했으니까요. 아빠는 주무시다가 뇌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갑작스레 아빠가 떠나고 얼마나 충격이 컸던 건지 저희 가족들 모두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가 떠나고 처음엔 많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나중엔 감사하게도 부족함 없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는 살아계실 때 천을 만드는 작은 방직회사 운영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저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빠 회사를 물려받아 일을 시작했던 거죠. 처음엔 어린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나중에는 나름 자리도 잡고 회사를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커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을 때쯤에는 비록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엄마 회사에서 만드는 천이 해외까지 수출할 정도로 회사가 커졌습니다. 살림만 하던 가정주부가 사업가가 돼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니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정말 대단한 성공이었어요. 게다가 저희 엄마는 사실 집이 가난해 공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말하는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단 이유로 아빠 사업을 물려받고 일을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고생하시는 엄마를 보며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꼭 잘 돼서 고생한 엄마에게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 나중에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졸업하며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인의 소개로 예비 남편과 소개팅을 해 만나게 되었죠. 예비 남편은 저처럼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저희 엄마가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해 저희를 키우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에 저희 엄마가 국졸이라며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하신 분이라며 존경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예비 남편은 편견이 없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란 생각에 더욱 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과 사귄 지 1년 정도 되었을까. 예비 남편이 먼저 저에게 청혼을 해왔죠. 자기야, 나 이제 더는 혼자 있기 싫어. 앞으로는 자기랑 결혼해서 평생 함께 있고 싶어. 그리고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 그동안 자기랑 자기 남동생 키우느라 고생하셨을 테니까 우리가 어머니 노는 책임지고 돌봐드리자. 나 그 정도 능력은 되는 남자라고. 정말이야? 정말로 우리 엄마까지 책임질 수 있어? 그럼! 비록 같이 살지는 못하더라도
어머니 혼자 그동안 자기랑 자기 남동생 키우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우리가 매달 생활비 정도는 도와드리자. 그 정도는 우리가 해드릴 수 있잖아. 자기야, 정말 고마워. 자기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자기 믿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 청혼 받아줄게. 정말이야? 와, 정말 신난다. 내가 앞으로 자기랑 어머니한테도 잘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만 살자. 사실 예비 남편은 저희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저희 엄마가 회사에 다니며 저와 동생을 먹여 살렸다고 하니 힘든 일을 하며 고생해서 키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국민학교를 졸업해서 할 수 있는 일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와 남동생을 키우느라 아마도 모아둔 돈도 없을 거란 생각에 책임지고 돌봐드리겠다고 한 것 같았죠. 오롯이 저만 보고요. 그래서 예비 남편의 청혼을 받아준 후 저희 엄마가 사업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엄마가 돈이 많아도 어디 가서 있는 티를 내면 안 좋다고 하셔서 예비 남편한테도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거든요. 괜히 돈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용을 당할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겪어본 예비 남편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저희 엄마가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꺼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비 남편도 저희 엄마가 뭐 하는 분이신 줄 알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인사를 드리고 막상 저랑 결혼하려고 하니 내심 저희 집이랑 본인 집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엄마도 조건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었고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니 걱정하는 예비 남편에게 절대로 그런 거로 고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비 남편도 저를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제야 예비 남편도 안심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갈 때 예비 남편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말씀드릴 때까지 저희 엄마가 뭐 하시는 분인지 알리지 말아달라고요. 시부모님께 저 인간 자체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으니까요. 그래서 예비 남편은 저희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다고 예비 시부모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니 많이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가요.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던 거죠. 저희 엄마가 국졸이란 이유로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되는지요.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게다가 처음엔 예비 시모가 저를 아주 친절히 맞이해 주셨어요. 어서 오너라, 반갑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하셨지? 그러면 사부인 혼자 유진이 너랑 남동생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겠구나. 그래서 사부인은 무슨 일 하시고? 아, 그냥 회사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세상에, 지금 나이에 직장을 다니신다고? 그 연세에 직장 다니실 정도면 아주 능력이 좋으시나 보네. 그러면 어디 명문대라도 나오신 건가? 알다시피 나도 명문대 나와서 네 예비 시아버지처럼 대기업 다니던 능력 있는 남자 만나 결혼한 건데. 아니요. 저희 엄마는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많이 못하셨어요. 그래서 국민학교밖에 졸업 못하셨다고 해요. 요즘 말하면 초등학교죠. 그런데도 혼자 저희 남매 공부시켜서 키우시고 전 정말 저희 엄마 정말로 존경해요. 지금 뭐라고 했니? 아,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방금 유진이 네 엄마 국민학교밖에 졸업 못했다고 한 거니? 지금 사부인이 국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딸, 들었어? 세상에. 엄마, 나 국민학교밖에 졸업 못한 사람이 있다는 소리 처음 들었어. 정말 충격이다. 지금 두 사람 다 뭐 하는 거야?
유진이 어머니 홀로 자식들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것 같은데 요즘 누가 학력 같은 거 따진다고 그러냐고. 두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창피하다. 당신이랑 미진이 둘 다 그만하지 못하겠어? 지금 예비 며느리 앞에서 학력 타령이나 하고 부끄럽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당신은 또 무슨 흥분해서 그런 말을 해. 나쁜 뜻이 아니라 그냥 나도 놀라서 말했던 거라고. 그나마 다행이라면 예비 남편이 제 편일 뿐더러 예비 시부도 인자하시고 저를 예쁘게 봐주셨다는 거예요. 저보고 홀로 고생한 어머니 곁에서 잘 자랐다며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모며 신우며 예비 남편과 시아버지 앞이라 티는 못 내고 있었지만 저희 엄마가 국졸이라는 걸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눈에 다 보였죠.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긴 했지만 밥을 먹는 내내 저에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다 결국 식사가 끝난 후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모가 밥상을 치우는 걸 도와주고 있었는데 예비 남편과 시아버지가 보지 않은 그 틈을 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희 엄마가 국졸이란 이유를 들어서요. 예비 신우는 식탁에 앉아 제가 식탁을 치우는 걸 보면서 은근히 시비를 걸더군요. 세상에, 엄마가 국졸이라니. 나라면 창피해서 매일 울었을 것 같은데. 언니는 괜찮았던 거예요? 제가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언니 엄마가 국졸이라 그동안 살면서 상처받았을까 봐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 엄마도 명문대 나오고 그래서 저는 언니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이 잘 안 가서요. 사실 저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꽤 유명한 대학 나왔거든요. 창피하기는 뭐가 창피하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 엄마가 국졸인 게 무슨 큰 죄라도 되는 건가요? 저희 엄마가 저랑 남동생을 얼마나 사랑으로 열심히 키우셨는데요. 아니, 나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기분 나빴다면 죄송해요. 그런데 지금 엄마랑 제 앞에서 언니네 엄마 국졸인 거 들켜서 창피해서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딸, 그만해. 유진이가 창피해도 자기 엄마인데 지 입으로 창피하다고 이야기를 하겠니? 그러니까 명문대 나온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그나마 유진이는 똑똑해서 우리만큼 좋은 명문대 나왔으니 된 거 아니야? 나머지 흠은 우리가 참고 넘어가자. 그때 전 생각했어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흠이라고 예비시모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하고요. 게다가 자랑스러운 저희 엄마를 무시하며 제가 창피해야 할 거라고 여기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설령 저희 엄마가 지금처럼 사업에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어도 전 힘들게 저희 남편을 키운 저희 엄마가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대학만 좋은 데 나왔지 무식하고 예의 없는 예비시모와 신우를 보며 마음 같아선 저희 엄마가 뭐 하는 분인지 말하고 싶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중소기업이지만 잘 나가는 회사 대표라는 걸 알려주면서 능력으로 따지면 당신들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대단한 분이시란 걸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 꾹 참았어요. 저희 엄마가 어디 가서 잘 사는 걸 절대로 있는 티를 내지 말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요. 그런데 저는 그때 딱 느낌이 왔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쩌면 예비시모와 신우 때문에 저희 결혼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요. 아무리 예비 남편이 좋아도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시어머니와 신우로 둘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디까지 나가는지 지켜보자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이상한 걸 묻더라고요. 그런데 유진이, 너는 영어 좀 할 줄 아니? 나랑 우리 딸이랑은 영어 영문학과 나와서 서로 영어로 대화하는 거 좋아하는데 너도 영어 할 줄 알면 같이 좀 끼라고. 앞으로 너도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영어로 어느 정도 대화는 할 수 있어야 할 거다. 언니,
그 유명한 명문대에 나왔으니까 영어 회화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아니요. 제 전공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밖에 모르고 영어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두 사람 대화에 끼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대학교 시절 1년 정도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 일부러 영어를 못하는 척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영어를 한다는 게 요즘은 자랑할 거리도 아니고 아무래도 본인들이 영어 영문학과 나왔다고 잘난 척하고 싶어서 영어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유치한 행동에 같이 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은 그 말에 정말로 제가 영어를 못하는 줄 알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두 사람이 영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도 저와 저희 엄마 흉을 보기 위해서요. 세상에, 엄마 들었어? 저 언니 영어 못한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런 유명한 대학에 합격해서 대기업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보통 대기업 입사할 때 토익 점수랑 보는데 말이야. 그리고 오빠는 정말 생각이란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떻게 국졸인 사람 딸을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데려올 수 있어? 너 너무 놀랐잖아. 어디 가서 오빠랑 결혼할 세연이 엄마가 국졸이라고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쪽팔릴 것 같아. 그러게 말이다. 사람을 데려와도 어디서 국졸 딸내미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나도 어디 가서 쪽팔려서 친구들한테 사부인이 국조 출신이라 말도 못 꺼내겠어. 엄마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 언니랑 오빠 결혼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오빠한테 말해서 결혼하지 말라고 말려볼까? 반대는 무슨 반대. 그래도 어디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 여자를 며느리로 두기 쉬운 줄 알아? 그래도 저 정도면 어디 가서 서로 자기 며느리로 두겠다고 할 거라고. 국졸인 사부인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냥 내 팔자라고 살아야지. 그래도 국졸 사돈 둔 거 이야기하면 어디 가서 쪽팔리니 우리 집으로 시집 오면 저것이랑 친정이랑은 인연 끊고 살라고 해야겠다. 우리 엄마 명문대 나와서 그런가 역시 머리가 똑똑하다니까. 역시 우리 엄마 최고. 너무 멋져. 엄마가 좀 멋졌나? 두 사람의 하는 말에 저는 사람을 앞에 두고 뭐 하는 짓이냐며 뭐라고 하고 싶었어요. 게다가 미국에서 1년 동안 생활하다 와서인지 두 사람이 하는 영어 발음도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걸 지적하는 것도 유치하고 괜스레 화를 내봤자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참기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린 뒤 며칠 후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비시모가 점심시간에 저희 회사 앞까지 갑자기 찾아와서 저를 밖으로 부른 것입니다. 근처 카페에 와 있다면서요. 그래서 나가보니 예비시모와 신우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리곤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제대로 어처구니 없었죠. 사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네 엄마가 국졸이라는 말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 명문대 나온 내가 국졸 사부인이 말이 되냐고. 아휴, 진짜 수준 차이 나서.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네 엄마가 직장 다닌다고 했는데 국졸인 사람이 회사를 다녀봤자 일하는 곳이야 뻔할 테고 그동안 돈이라도 제대로 벌었겠니? 보나마나 변변찮은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아서 너 대학 가는 거 뒷바라지 하느라 모은 돈도 없을 테고 너희 집 어렵게 사는 거 안 봐도 피디오다. 어쩐지 우리 아들한테 유진이 네 엄마 무슨 일 하는지 아무리 물어봐도 이야기를 안 해주더구나. 그래서 내가 이 결혼 사실 엎을까도 생각해봤는데 우리 아들이 네가 그렇게 좋다는데 어떻게 하니? 명문대 나온 지성인답게 내가 국졸인 사부인이랑 가난한 너희 집 사정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이건 누가 봐도 우리 아들이 손해를 봐도 한참을 손해보는 결혼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결혼 허락하는 대신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정말 잘해야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너 우리 집에 시집 오면서 해올 혼수 목록을 좀 적어봤다. 다른 건 몰라서 내가 적은 이 목록대로
혼수를 빚을 지든 대출을 받든 해서 꼭 와야 할 거다. 이게 내가 너랑 우리 아들 결혼 허락하는 조건이니까. 언니, 우리 엄마 말 잘 들었죠? 그리고 거기 혼수 목록 밑에 제가 가지고 싶은 것도 몇 가지 적었으니까 그것도 빼먹지 말고 해와야 해요. 우리 오빠랑 결혼해서 저한테 신우 시집살이 당하고 싶지 않는 거면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죠? 저도 국졸 엄마 둔 새언니 참고 받아주는 거니까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당신이 적은 혼수 목록을 건네주었고, 그래서 전 목록 하나하나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어차피 예비 남편이랑 저랑 비슷한 대학에 비슷한 대기업을 다니는 조건인데, 혼수는 무슨 제가 엄청난 부잣집의 며느리로 시집가는 줄 알았으니까요. 중형 외제차에 값비싼 명품 가구에 가전제품, 시어머니 다이아 반지며 모피 코트까지. 게다가 예비 신우는 본인이 가지고 싶은 명품 가방이며 옷까지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황당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예비 신우가 저한테 쇼핑백 하나를 건네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엄마가 언니 엄마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 잘 받으세요. 제가 쇼핑백에 뭐가 들었는지 열기도 전에 예비 시모가 말하더군요. 요즘 누가 국조를 사람으로 쳐주니. 그래서 너희 엄마 중학교랑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라고 책 좀 사왔다. 가져다 주거라. 네 엄마 보고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 전에는 꼭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합격하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냐? 예비 시모의 마지막 말에 저도 더는 참지 않았어요. 어차피 예비 남편과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예비 시모며 신우며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무슨 사기꾼들도 아니고 사람을 베껴 먹으려고 하는 것도 유분수지.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지 같은 혼수 목록을 들이밀고 있냐고. 제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혼수까지 해오면서 결혼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 엄마가 국졸인 게 제가 결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라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트집 잡아서 이러시냐고요. 그리고 두 사람 우리 집이 못 사는지 잘 사는지 직접 눈으로 봤어요? 조건으로 따지면 나야말로 지금 한참 미치는 결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런 헛소리냐고. 나도 개념 없는 두 사람 시모랑 신우도 둘 수 없으니까 이 결혼 정말 없던 거로 하죠. 그러면 되는 거죠? 어디 나보다 잘난 며느리 얻어서 그 되지도 않는 유치한 영어 씨부렁거리면서 잘 살아보라고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내가 겨우 생각해서 며느리를 받아주려 했더니 나보고 사기꾼이라고? 감히 명문대 나온 내 영어 실력을 무시해? 이 영어 하나도 말도 할 줄 모르는 게. 오호라. 가만 보니까 너 이 혼수 해올 돈 없어서 그러는 거지? 너희 집에 돈 없는 거 네 엄마 국졸이라고 했을 때 전부 알아봤다. 저희 집에 돈이 없기는 왜 없어요? 돈이 없는 건 어머니네 집이겠죠. 그러면 전 이만 가볼 테니 앞으로 영원히 보지 말자고요. 전 혼수 목록에 적힌 종이를 예비 시모와 신우가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저희 엄마를 무시했던 예비 신우를 용서할 수 없어 한마디 했습니다. 예비 신우는 제 화난 모습에 겁을 먹은 것인지 잔뜩 움츠려 있더라고요. 야, 너! 네? 저요? 그래, 너! 너도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30이나 먹었으면 나이값 좀 하고 살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네가 뭐라고 나한테 혼수로 명품백을 해오라 말아야? 이번만큼은 내가 너 인생 불쌍해서 그냥 넘어가 주지만 또 한 번 그랬다가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렇게 명품백이 정 들고 다니고 싶으면 네 돈으로 직접 벌어서 쳐들고 다니든지 말든지 해라. 알겠냐? 저는 그날 바로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비 시모와 신우가 저를 찾아와서 벌였던 일들과
예전 시댁을 찾아가서 있었던 일들까지 전부 이야기해 줬어요. 아무래도 이대로 저희 사이는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자기야, 정말 미안해. 엄마랑 동생이 나 몰래 자기한테 그런 행동을 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듣는 내가 얼굴이 다 화끈거리고 창피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런데 자기도 알지? 나 진심으로 자기 사랑하는 거. 나 엄마랑 동생 얼굴 안 보면 안 봤지? 자기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저기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다시는 엄마랑 동생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 못하게 할 테니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다시는 엄마며 동생이며 다시는 자기한테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하고 사과도 하라고 할게. 그 후에도 우리 엄마랑 동생이 또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원한 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좀 줘. 이렇게 부탁해. 결국 전 예비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예비 남편만큼은 좋은 사람이니 매몰차게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였어요. 아무리 예비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도 다시 한번 예비 시모나 신우가 저희 엄마에 대해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때는 저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서 예비 시모와 신우에게 한 소리를 했던 건지 예비 시모가 저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기, 나다. 유진아, 그동안 나랑 우리 미진이가 너한테 심하게 굴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마. 네 엄마에 대해 국졸이라며 무시하며 말했던 것도 미안하고 그 일로 아들이랑 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나한테 화를 내며 노발대발했는지 몰라. 내가 너한테 크게 실수한 것 같다. 그래도 너도 미국 어학연수까지 다녀와서 영어를 할 줄 알면 안다고 말할 것이지 왜 영어는 할 줄 모른다고 해서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날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들었던 말은 원래 없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고 그냥 우리 딸이랑 생각 없이 해본 소리니 너무 마음에 쓰지 말거라. 유진아, 이제 마음 풀어줄 거지? 내가 다시는 정말로 다시는 너한테도 함부로 안 굴고 네 엄마도 무시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래줄 수 있지? 예, 어머니 알겠어요. 요즘 영어 하는 게 어디서 자랑할 것도 못 되고 저 정도 실력은 누구나 하는 거라고 못한다고 말씀드렸던 거였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저도 어머니께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저도 그때 말이 심해서 죄송했어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되도록 상견례 날 빨리 잡아서 네 어머니랑도 같이 보자꾸나? 어차피 결혼이라는 게 시간만 끌어봐야 좋을 것도 없고 되도록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구나. 네, 어머니. 그렇게 저희 엄마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러다가 결국 시어머니는 사고를 치고 맙니다. 제게 예비 남편과 결혼하기도 전에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했던 거죠. 늦은 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던 거예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오랜만에 대학교 동문 만나서 술을 마셨는데 나 대신 운전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네가 와서 내 차로 운전해서 집에다 좀 데려다 줘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술 드셨다고 이 늦은 밤에 갑자기 전화하셔서는 저보고 어머니 차 대리운전을 해달라고요? 저 지금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어서 나갈 수도 없거니와 내일 당장 출근해야 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차라리 대리운전 기사님을 불러서 집까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너는 시어머니가 너를 부르는데 못 오겠다는 거야? 지금 그깟 야근이 중요해? 네, 당연히 직장인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회사 야근이 중요하지 어머니 술 드셨다고 대리운전 해주는 게 중요하겠어요? 제가 어머니 대리운전 해드리다가 회사 일 다 못해서 잘리면
어머니가 저한테 회사처럼 월급 주면서 제 인생 평생 책임져 주실 건가요? 너 내가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구나. 정말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오냐, 좋다. 그러면 어디 상견례 날 보자꾸나. 내가 네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다.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어디 한번 우리 상견례 날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뭐라고? 전 예비 시모가 더 뭐라고 그러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절 괴롭히며 나온 순간 이미 예비 남편과 제가 끝난 거나 다름없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나가게 되는 상견례 날은 진짜 상견례 날이 아닌 예비 남편과 제가 파혼을 하게 되는 파혼 날이 되는 것도요. 그래서 전 상견례 날을 기다리며 칼을 갈게 됩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 신우가 한 행동이 괘씸해서라도 그냥 끝낼 수는 없겠더라고요. 유치해도 똑같이 갚아서 정신 좀 차리도록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견례 날 저희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고 저희 엄마가 국졸이라고 무시했던 두 사람의 코를 아주 제대로 납작하게 만들어줄 생각이었죠. 저희 엄마가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님이란 사실을 알려주면서요. 그렇게 상견례 당일 예약한 식당에서 저희 가족과 예비 남편 가족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난 자리가 제가 파혼을 하기 위해 만난 자리인 줄 모르는 예비 시모와 신우는 본인들이 명문대 출신이라며 아주 의기양양해서는 저희 엄마 앞에서 잘난 척하기 바쁘더라고요. 게다가 저와 전화로 싸운 일도 저희 엄마에게 복수를 하는 듯 보였어요. 사부인, 이렇게 만나니 반갑네요. 유진이한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랑 우리 딸 전부 명문대 영어 영문학과 출신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사부인은 국졸,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면서요? 학력도 변변치 않고 바깥사돈 떠나고 아이들 키우기 많이 어려우셨겠습니다. 요즘 누가 국졸을 사람 취급이나 한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국졸이라서 처음에는 먹고 살기 정말 힘들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 아이들 훌륭하게 잘 키워놨고 후회 없는 인생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뭐라고요? 후회 없이 살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말은 바로 알았다고 이미 국졸인 인생부터 후회해야 할 인생 아닌가요? 국졸이 뭐가 어때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부인,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죄송하긴 한데 어디 가서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은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시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니까. 전부 다 사부인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무식? 그래, 당신 지금 하는 말 너무 지나쳤어. 사부인, 제가 저희 집사람 대신 사과드리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사부인께서 본인이 대학 나오신 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으니 제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그런데 잠시 조용한 듯 보이던 시어머니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예비 신우까지 같이 저희 엄마가 국졸이란 이유로 무시하며 괴롭히려 했으니까요. 예비 시모는 일부러 보란 듯이 저희 엄마 앞에서 예비 신우와 뜬금없이 영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곤 한동안 계속 영어로 떠들다가 저희 엄마한테 한다는 말이 너무 우리끼리만 이야기했나? 사실 저희는 집에서도 평소에 한국어보다는 영어로 많이 대화를 해서요. 어떻게 보면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모국어 같고 편하다고나 할까요? 국졸이라 사부인은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죠? 안타깝네요. 같이 껴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저도 같이 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 원하시면 그렇게 하고요.
네? 국졸인 사부인이 무슨 수로 저희 이야기에 끼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영어 알파벳도 제대로 모르실 텐데. 웃기는 농담도 참 잘하시네요. 제가 왜 영어 알파벳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부인께서 그렇게 영어로 말하는 게 좋으시다면 제가 실컷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는 따로 통역해줄 사람 부를 테니까. 통역이라니요? 사부인 주제 어디서 영어할 줄 아는 사람을 안다고 통역하는 사람을 부른다는 건가요? 아, 제 개인 비서요.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전화하면 금방 올 겁니다. 뭐라고요? 개인 비서? 사부인이 괜히 영어 못하니까 어떻게든 있어 보이려고 없는 개인 비서까지 타령하면서 허세 부리고 싶은가 본데. 그렇다고 없던 개인 비서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개인 비서 같은 건 잘 나가는 회사 사장님이나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저희 엄마 말이 맞아요. 사돈어른 새언니한테 듣고 영어 못하니까 쫄려서 저희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개인 비서인 척 영어 잘하는 알바라도 고용하신 건 아니죠? 쫄리긴 뭐가 쫄린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그런 것도 나보다 잘난 사람들 앞에서 지기 싫어하는 거지. 잘난 것도 없는 두 사람한테 내가 왜 쫄리나요? 그리고 저 사업하는 사람 맞습니다.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사장입니다. 사장은 무슨 사장? 이제 보니 사부인 배운 것 없이 무식해서 허풍도 심하신가 보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부인보다 잘난 게 없다니. 그러면 지금 나랑 우리 딸보다 사부인이 잘났다는 건가요? 누가 봐도 이렇게 수준 차이가 확실히 나는데.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지금 국졸이랑 대졸이랑 수준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엄마, 그냥 놔둬. 어차피 진짜 개인 비서도 없을 테고 국졸이니까 어떻게든 지기 싫어서 우리 앞에서 거짓말이라도 하고 싶은가 본데 불쌍하니까 그냥 봐주자. 그럼 그럴까? 알았다. 내가 우리 딸 말을 들어야지 누구 말을 듣겠어. 하지만 저희 엄마는 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어요. 김 비서, 난데 여기 영어로 대화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2명 있으니까 자네가 와서 무슨 말하는지 통역 좀 해줘. 내가 무슨 말하는지 들어보고 답 좀 해주게. 하지만 엄마가 전화를 할 때까지 예비 시모며 신우는 저희 엄마에게 개인 비서가 있다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5분도 되지 않아 말끔하게 차려입은 엄마 개인 비서분이 오셨고 예비 시모와 신우에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자 사장님 개인 비서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회사 사장이라는 말을 못 믿고 계속 연기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딸, 이걸 어쩌나? 사부인이 우리한테 쫄리니까 정말로 돈 주고 알바 고용해서 왔나 보다. 하지만 신우는 엄마 비서분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라고 말았죠. 선배님, 김 선배님 아니세요? 선배가 어떻게 여기에? 무슨 일이긴? 여기 계신 최 사장님 개인 비서니까 온 거지. 영어로 그렇게 말하기 좋아한다고 했던 사람이 너였냐? 나야 부전공이었지만 너 대학 때도 전공하는 애가 그렇게 영어 못해서 어떻게 하냐고 교수님한테 매일 혼나지 않았어? 그런데 네가 영어로 대화하는 걸 좋아한다고? 혹시 너 그 실력으로 지금 우리 사장님 앞에서 영어 잘한다고 잘난 척했던 거야? 쪽팔리게? 그러면 선배 대기업 다니다가 연봉 몇 배로 더 많이 받고 돈 많은 중소기업에 스카우트 돼서 갔다고 하더니 지금 그게 설마 여기 계신 사돈어른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 최 사장님께서 나 성실하고 능력 있다고 스카우트 해주셨어. 워낙 해외 바이어분들 만나서 일하는 일이 많으시다 보니 옆에서 통역해주는 영어 잘하는 유능한 개인 비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말이야. 회사 스카우트 받아서 갈 때 주변에서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너 내가 옮긴 회사가 얼마나 괜찮은 회사인지 동문 애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지? 그런데 애들이 그러는데
너 아직 취업도 못하고 백수로 지내고 있다는 게 사실이야? 예비 신우와 저희 엄마 비서분의 이야기를 듣던 예비 시모는 사색이 돼서는 당황해서는 말하더군요. 딸,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러면 지금 사부인이 진짜로 회사 사장님이고 여기 온 사람이 정말 사부인 개인 비서란 소리냐? 국, 국조린 사부인이 그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런가 봐, 엄마. 그것도 모르고 사돈어른한테 함부로 대했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여기 김 선배 대학 때부터 공부 잘하고 잘생겨서 내가 짝사랑해서 쫓아다녔던 선배란 말이야. 사돈어른이 김 선배 회사 사장님인 줄 모르고 무시하고 버릇없이 대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예비 시모는 신우의 그 한마디에 저희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갑자기 180도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든 잘 보이려 애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아들이 돈 많은 집 사위로 들어간다는 거네? 그러면 우리 딸도 잘하면 사부인의 회사로 취업할 수 있겠다. 딸,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무조건 사부인 앞에서 키워야지. 저기 사부인, 제가 사부인께서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대했던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앞으로 한 식구 될 거 저희 딸 사부인네 회사에 당연히 취업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루라도 빨리 결혼식 날짜 잡을까요? 이게 웬 떡이야? 돈 잘 버는 중소기업 사장님을 우리 사돈으로 두게 생겼어. 완전 로또 맞았네. 로또 맞았어. 유진아, 나는 네가 대단한 집 딸일 줄 진작 알고 있었다? 어쩐지 애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게 고급지더라니. 취업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방금 전까지 나보고 국졸이라고 눈앞에서 대놓고 무시하던 것들이 뻔뻔하게 어디서 취업을 시켜달라고 하고 있어? 영어도 못하는 국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당신 딸 일하게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절대로 우리 귀한 딸, 가방끈만 길었지 당신처럼 무식한 시모의 신우까지 있는 집안에 못 줘. 당신 같은 인간이 있는 집에 우리 딸 줬다가 무슨 고생을 시키려고. 가만히 보니 사람 학력이나 조건 보고 평가하고 아주 형편없는 것들이구먼. 니들이 아주 저질이야. 안 됩니다, 사부인. 제가 앞으로는 유진이도 공주마마처럼 대해주고 사부인도 국졸이라고 절대로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회사 사장님을 무시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랑 결혼 없지만 말아주세요. 미안하지만 이미 진작 물 건너갔어. 니들 둘이서 내가 국졸이라고 그렇게 우리 딸 괴롭히면 못 살게 굴었다며?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눈이 뒤집히던지. 그때 이미 모두 끝장난 거라고. 그리고 내가 여기 니들 만나러 온 게 정말로 상견례 하려고 온 줄 알아? 우리 딸이 니들한테 나 흉본 거 정식으로 사과받고 파혼하러 간다고 하기에 혹시 혼자 갔다가 흉한 꼴 볼까 봐 나랑 우리 아들이 같이 따라온 거야. 그러니까 김비서 저것들 영어로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내가 하는 말 영어로 좀 잘 전달해줘. 별 볼 일도 없는 것들이 대학교 나와서 고작 영어 좀 한다고 꼴값 떨지 말고 니들 주제를 좀 알고 살라고. 그리고 니들처럼 무식한 집안에 내 딸 못 주니까 파혼이야.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유진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네가 네 엄마 좀 잘 설득해다오. 너랑 우리 아들이랑 서로 얼마나 좋아했니? 그런데 이렇게 쉽게 헤어질 수 없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제발 네 엄마 좀 잘 설득해 보라고. 아줌마, 제가 왜요? 방금 저희 엄마 말 못 들으셨어요? 제가 우리 엄마 무시한 아줌마랑 아줌마 딸한테 사과받고 파혼하려고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저 걱정돼서 같이 따라와 준 거라고요. 사람 학벌 보고 조건 보고 판단하더니 아주 쌤통이네. 그리고 과연 아줌마가 저희 엄마가 회사 사장님이 아니라
길에서 나물 파는 아줌마였어도 이렇게 붙잡고 매달렸을까요? 저희 엄마가 어떤 모습이든 저한테는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저희 엄마라고요. 그러니까 아줌마 앞으로 얻을 며느리는 아줌마랑 아줌마 딸이랑 그 초등학생보다 못한 구린 발음으로 하는 영어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구하세요. 나는 전혀 들어줄 마음이 없으니까. 아시겠어요? 그 말을 끝으로 전 저희 엄마와 남동생 그리고 엄마 비서분과 함께 상견례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예비 시모랑 신우랑 울고불고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엄마, 사돈어른 붙잡아봐. 나 선배랑 같은 회사 다니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사돈어른 좀 붙잡아 보라고. 아유, 괜히 사부인 국졸이라고 무시했다가 잘난 며느리도 사장 사돈도 전부 잃게 생겼네.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억울해. 그렇게 저는 예비 남편과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남편도 이번만큼은 저를 붙잡지 못했어요. 자기 엄마랑 동생이 저와 저희 엄마에게 너무 심한 짓을 하다 보니 더는 면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며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예비 남편은 헤어지면서 자기 엄마랑 동생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지인에게 예비 남편에 대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예비 남편은 그 일로 아예 자기 집을 나와버렸다고 해요. 대학만 좋은 데 나왔지 무식한 엄마랑 여동생이 징그러워서 더는 볼 수 없을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예비 시모는 잘난 척하다가 회사 사장인 사돈을 잃은 게 억울한지 화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우는 엄마 비서님이 주변에 이야기를 했던 건지 저한테 했던 일들이 소문이 나서 대학 동문들에게 엄청난 창피를 당하며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해요.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며 무시하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겐 나도 못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우리 모두 하나하나 누군가에겐 소중한 사람이란 걸 절대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비 남편과 헤어지고 한동안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 저는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엄마 회사에 취업해 일을 도우며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제가 다니던 대기업이 섬유 관련 쪽이었는데 나중에 엄마 일을 돕기 위해 잠시 다녔던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엄마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동안은 남자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람에게 질린 것도 있고 그보다는 엄마 일을 도우며 제 삶에 집중하려 합니다. 이미 저는 제 스스로의 일을 하며 엄마를 도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끝으로 저희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엄마.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사랑해?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얼마 전 결혼을 해 행복한 신혼을 즐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 전 남편과 말도 못할 우여곡절이 참 많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시댁도 친정 문제도 아닌 남편 회사 사장놈의 횡포와 막장 갑질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을 제 하인으로 생각하는지 얼마나 괴롭히면 못 살게 구는지 도무지 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진절머리가 납니다. 하지만 저도 한 성격 하는지라 그냥 참고만 있지 않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사장놈에게 한 방 날린 사연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그 사실을 남편에게 숨기고 연애 시절 만나왔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의 재력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결혼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재수없게 당한 거로 생각하며 넘길 수 있었지만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니
쉽게 남자를 믿을 수 없는 성격이 되어버렸고 남편과는 정말 운명처럼 우연한 계기로 만나 사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서로에게 끌려 나중엔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은 정말 우연한 계기였는데 한 회사의 사장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저는 밤을 새우며 야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날도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 늦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쓴 연차로 휴일을 맞아 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무릎 튀어나온 낡은 추리닝 바지에 평소에 착용하던 렌즈가 아닌 안경을 쓴 채 편의점으로 아침을 사기 위해 나온 참이었죠. 그래서 허기진 마음에 먹고 싶었던 것을 잔뜩 사 봉지가 터질 듯 담아 걸어가는데 물건을 너무 많이 담아서인지 봉지가 뜯어지며 음료며 과자며 바닥에 쏟아졌고 도시락까지 엎어져 바닥에 밥과 반찬들이 나뒹굴었습니다. 갑작스레 벌어진 일에 당황한 것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오가는 대낮 오후 그런 일이 벌어지니 여간 부끄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쏟아진 과자며 음료를 주워 담았고 엎어진 도시락을 급한 대로 손으로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한 다정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저 괜찮으신가요? 제가 도와드려도 좋을까요? 평일 오후 회사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었고 남편도 밥을 먹기 위해 밖으로 나온 것인지 멀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같이 음료며 과자를 담아주다 급하게 편의점으로 가 물티슈와 휴지를 사와 쏟아진 저의 도시락을 담아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에게 물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예쁜 숙녀손이 반찬들 때문에 지저분해졌네요. 이걸로 닦으세요. 아, 고맙습니다. 그때는 친절을 베푼 남편에게 고마움도 컸지만 괜찮은 남자에게 저의 망가진 추한 모습을 보였다는 생각에 부끄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상황을 정리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준 물티슈를 급하게 제 손에 묻은 반찬 얼룩들을 닦고 황급하게 남편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런데 도망치는 저의 발길을 남편이 잡는 거였어요. 이것도 가지고 가셔야죠. 알고 보니 제가 급한 마음에 물건을 주워 담다 보니 먼 곳에 떨어진 캔커피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급하게 그 물건까지 살뜰히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더욱 부끄러워진 저는 홍당무처럼 붉어진 얼굴로 급하게 남편이 건넨 캔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아, 제가 이걸 보지 못했네요. 그러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무안할 정도로 황급히 자리를 떠나다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제가 정말 난감한 상황에 남편도 부끄러움도 참고 저를 도와준 것일 텐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는 건 아닌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망치는 저를 멀뚱히 쳐다보고 있던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괜찮으시다면 오늘 일에 대해 답례를 하고 싶은데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네? 제 연락처요? 아, 정말로 다른 뜻은 없고 오늘 도와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해서요. 불편한 게 아니시면 밥을 사드리고 싶은데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저를 가만히 응시하던 남편은 쾌활하게 웃으며 저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뭐 다른 뜻이 있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핸드폰 번호 찍어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하도 정신이 없던 상황이라 남편이 했던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었는데 엉뚱한 저의 모습이 왠지 그에겐 마음이 들었던 듯 합니다. 누가 봐도 저에게 하는 것은 작업 멘트였는데 저만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스스럼 없이 저의 핸드폰 번호를 찍어주었고 며칠 후 제가 먼저 남편에게 연락해 저녁 약속을 잡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데이트 같지 않은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남편이 저에게 직업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저와 같은 동종업계에 일하는 사람으로 회사의 회계 직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정 씨는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남편 말에 뜨끔하며 조금 머뭇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저의 재력만 보고 다가와 저에게 상처 주었던 남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같은 동종업계라면 누구나 다 아는 나름 잘 나가는 회사라 저의 정체를 들킬까 차마 제가 그 회사의 사장이라는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남편에게 진실이면서 거짓인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저는 프리랜서로 문구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와, 문구 디자이너요? 알고 보니 현정 씨 능력자셨군요. 디자인 일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런 능력 있는 분을 만나 뵙고 정말 영광입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같은 문구 쪽 일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갑네요. 네, 저도 반갑네요. 저는 사실 문구 회사의 디자이너로 근무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저의 이름을 걸고 저만의 디자인이 담긴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에 회사를 나와 그동안 회사에 다니며 모아두었던 돈으로 작은 문구 회사를 차리게 되었고 젊은 여성 고객층에 어필할 디자인 아이디어가 담긴 다이어리 제품을 내놓아 그것이 대박이 나면서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여러 종류의 다른 문구 제품들을 기획하며 내놓게 되었고 운이 좋게 선보이는 제품마다 히트를 치며 그렇게 사업이 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나이 빠르게 성공한 사업가로 요즘 한창 뜨는 잘 나가는 문구 회사의 사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지만 디자이너로서 일하고 있던 것도 사실인지라 저는 살짝 거짓말을 못해 남편에게 그냥 프리랜서로 일하는 디자이너라 소개를 했던 것이죠. 양심에 찔리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다시는 예전처럼 제 능력과 조건만 보고 다가오는 남자를 만나게 돼 상처받게 될까 과거의 상처로 인해 그때는 두려움에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와버렸던 겁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그날 남편과 헤어지며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지 남편에게 애프터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먼저 저에게 애프터 신청을 해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가며 연인이 되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그동안에 만났던 남자들과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청혼을 해왔는데 전 그를 시험을 해보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결혼해도 저희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빚도 많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서로만 있다면 못 해낼 것도 없다며 그런 건 우리가 같이 살면서 하나씩 해결해서 나가면 되는 것이고 저의 부모님이면 자기 부모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힘들면 자식들이 도와주며 살펴주는 것은 당연한 거라며 자신도 보태겠다며 결혼해도 계속 같이 도와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조건이나 능력이 아닌 오롯이 저라는 사람만 보고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시댁 부모님도 모두 좋으신 분들이라 아들놈이 이성에게 관심 없어 평생 혼자 살 것 같아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제 아들 마음을 사로잡은 거냐며 데려가줘서 고맙다며 저를 몹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같지 않게 똑 부러져 열심히 사는 제 모습이 마음에 드신다면서요? 이런 예쁜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 정말 좋다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 남편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사과하며 제가 사실 문구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란 사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는 그를 속여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든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나간다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문제는 예상치 못한 뜻밖의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의 회사였죠. 남편이 점점 회사 생활을 버거워했던 것입니다. 말을 하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 더욱 얼굴이 안 좋아지는 그의 모습에 먼저 말해주길 기다리며 지켜만 보던 저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갑작스레 그의 몸무게가 7kg이나 빠지며 여기저기 아픈 곳까지 생겨났으니 말입니다. 재훈 씨, 회사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요즘 야근도 잦아지고 나 만나도 속 안 좋다며 밥도 잘 못 먹고 많이 힘들어 보여. 아, 아니야. 힘들긴.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 옆에서 보이게도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데도 남편은 제 걱정해서인지 말을 하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두다가는 사람 잡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엔 제가 강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회사에서의 사내 괴롭힘으로 안 좋은 일들이 끊이지 않고 생기는 것을 보고 그이도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예방해서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힘든 일 있으면 솔직히 말해줘. 우리가 남이야? 곧 결혼해 부부가 될 사이인데. 우리 서로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힘든 일은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 자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자기 곁에는 늘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러면서 남편은 회사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인간 쓰레기라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사장에게 엄청난 괴롭힘과 함께 부당한 갑질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사장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사장으로 그전 사장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젊은 사장이 회사를 물려받으며 회사에 새로 부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전 사장님은 직원들도 아끼고 챙기며 좋으신 분이었는데 젊은 사장이 부임하며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출근한 첫날부터 직원들을 괴롭히고 제왕처럼 군림하며 분위기도 삭막해져 회사에 나가기 싫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중 많은 괴롭힘을 받은 것은 남편으로 몇 번 이빠른 소리를 했더니 하루 종일 그를 사장실로 불러대며 종처럼 부려먹고 있었습니다. 사장실 청소에 커피 심부름이며 구두 닦기, 남편의 밥을 못 먹게 하려는 의도에서인지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며 점심시간에 먼 곳으로 가 자신의 점심을 사오라고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요. 대리운전 기사도 아니고 퇴근한 밤에 술을 먹고서는 그이에게 전화해 사장 자신의 차를 운전하라고 불러내기 일쑤였던 것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전화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 전화와 카톡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괴롭힌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남편에게 요즘 들어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며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은 물론이요. 물건까지 집어던지며 심할서까지 쓰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의 업무와 상관없는 창고 정리와 서류 정리를 시키며 퇴근하지 못하도록 야근까지 수시로 시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장 말을 거부하면 도리어 화를 내며 다른 직장 동료를 괴롭히며 자기뿐만이 아닌 회사 동료까지 자른다며 협박을 해오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원하는 걸 해주고 있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남편은 너무 힘든 나머지 불면증까지 생긴 데다
약을 먹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해주지 그랬어. 왜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거야? 요즘 어쩐지 자기 자주 야근한다며 얼굴 보기도 어렵고 다 이유가 있었던 거네? 괜히 자기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 곧 결혼하면 내가 가장인데 우리 가정을 지키려면 이 정도 힘든 일은 참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 그런 회사 당장 때려치워버려. 재훈 씨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한테는 내가 있잖아. 내가 다 먹여 살리면 돼. 내가 도와줄 테니까 회사 관두고 지금 하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잠깐이라도 쉬라고. 나 이래봬도 능력 있는 여자야. 남편은 제가 그 일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 건지 그냥 웃어넘기더라고요. 남편은 사실 그동안 회사에 다니며 7급 공무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자신이 공무원 될 때까지 집에서 지원해주기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회사에 다니며 혼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워낙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그런지 우리 두 사람의 앞날을 위해 공무원이 될 때까지 회사를 참고 다녀야겠다는 생각하며 제 설득에도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저 그이의 편을 들며 같이 화를 내주는 저를 보며 고마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기가 내 편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 난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자기 혼자 어떻게 날 다 책임져?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면 내가 가장인데. 내가 열심히 회사 다녀서 우리 가정을 지켜야지. 그런가? 그래도 너무 속상하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참아볼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물론 제 능력으로 남편 먹여 살리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지만 혹시 모든 진실을 밝히며 남편이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혹시 저에게 실망하지 않을까 이제는 도리어 반대의 일을 걱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을 먹었다지만 아직 그에게 모든 진실을 밝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의 핸드폰으로 갑작스레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남편 회사의 그 막대 먹은 젊은 사장놈이었습니다. 남편을 괴롭히려 또다시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각에 전화해 온 것입니다. 김대리, 난데 나 지금 술 먹어서 운전하기 힘드니까 여기 압구정 내가 다니는 단골 가게로 좀 와야겠어. 그리고 나 술 깨하니까 편의점 들러서 숙취 해소제 좀 사오고 내 친구들 거랑 같이 친구들이 속 쓰리다고 너보고 아이스크림 좀 사오란다.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오랜만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같이 있는 상태라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 그냥 대리운전 부르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 새끼가 아주 배가 불렀지? 요즘 내가 아주 오냐오냐 해줬더니만 귀여우리라는 건가? 기생충처럼 내 회사 달라붙어 돈 받아 처먹으면서 사는 놈이 어디서 말이 많아? 너는 그냥 내가 까라면 까는 거야.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안 잘리고 회사 다니려면 알아서 기면서 살아야지. 너 여기서 잘리면 갈 곳이나 있어? 어디서 토를 달아. 사장님, 그게 아니고 정말 오늘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그러는 건데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 자식이 아주 배때기가 불렀구만. 야, 너 진짜 회사 잘리고 싶냐? 오기 싫으면 오지 마. 넌 오늘부로 해고니까. 우리 회사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밖에 널리고 널렸어. 이게 먹고 살게 해줬더니 감사한 줄 모르고 기어올라. 내일 박 부장 불러서 아랫사람 교육 똑바로 하라고 한마디 해줘야겠어. 아니, 아랫사람 교육 제대로 하지 못한 박 부장도 아예 같이 자르면 되겠네. 남편의 자동차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사장놈의 말에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그냥 사장놈을 향해 일침을 날렸습니다. 야, 네가 뭔데 우리 자기를 자르겠다 말겠다 하는데
요즘 이유 없이 함부로 자르면 법에 걸리는 것도 모르는 거냐, 이 무식한 자식아? 뭐? 넌 뭔데 끼어들어? 나?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사람이다. 어쩔래? 아하! 김대리 이 자식 중요한 사람 만나 못 온다더니 겨우 여자친구나 만나려고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였어? 너 진짜 해고야, 해고? 사장님, 그게 아니고 여자친구랑 결혼할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저한테는 정말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어디 해고만 해봐. 나도 공정이랑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해서 니놈 갑질한 거 신고할 테니까. 뭐라고, 신고? 어디 신고만 해봐. 너 남편들 놈 내가 정말로 해고할 테니까 해볼 테면 어디 해보라고. 사장놈은 제 말에 겁을 먹은 것인지 아니면 화를 참을 수 없어서인지 제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와 사장이 스피커폰으로 싸운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걱정 어린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내 편 들어준 건 정말 고마운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 내일 회사 출근해서 사장님 얼굴도 봐야 하는데 이거 정말 난감하게 됐네. 나만 괴롭히면 괜찮은데 저 인간 내일 회사 와서 분명 부장님이랑 회사 동료들까지 전부 괴롭힐 거라고. 걱정하지 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한 것 같아? 뭐? 그럼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 거야? 응. 자기야,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아봐.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저는 다음날 바로 회사로 출근해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대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어차피 같은 업계에 일하는 데다 워낙 좁은 바닥이라 알아보는 거는 문제도 아니었죠. 그리고 다음날 출근한 남편이 걱정돼 전화로 안부를 물으니 어제 공정위와 인권위에 신고한다는 제 말에 겁을 먹은 것인지 사장이 별말 없이 무사히 넘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대 먹은 사장놈이 그랬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터무니없는 소식이 들려왔으니까요. 저와 남편의 차 스피커폰으로 싸웠던 사장놈은 저에게 앙심을 품고 몰래 뒤에서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며 축하해주고 싶다는 핑계를 회사 전체 회식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회식할 음식점까지 예약해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남편의 결혼을 축하하려고 말하는 회식이라며 저와 싸운 일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며 저에게 참석해야 한다고 우기면서요. 김대리도 알지. 김대리가 우리 회사 직원이면 김대리 부인 될 사람도 우리 회사 직원이나 다름없는 거. 어차피 내가 준 내 돈으로 둘 다 먹고 살게 될 거 아니야? 그때 통화하면서 김대리 여자친구 성격 보니 엄청나게 독해 보이는 데다가 사장인 나한테 대드는 거 보면 버르장머리도 없어. 어디 회사 다닐 만한 성격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하나 맞춰볼까? 김대리 여자친구. 김대리한테 용돈 받으면서 집에서 놀고 있지. 김대리 여자친구 결혼해서도 펑펑 놀면서 남편한테 빨대 꽂고 살 여자 같던데. 계속 그러려면 회식 때 와서 나한테 잘 부탁한다고 인사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예비 남편의 사장님인 나한테. 김대리 주제 예쁜 미인을 만날 일도 없고 엄청난 추녀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 얼굴이라도 봐야 할 거 아니야. 솔직히 김대리가 여자친구 회식 자리에 안 불러와서 내가 김대리 자르면 둘이 뭐 해먹고 살 수나 있겠어? 그러니까 사장이 내 말대로 여자친구 이번 회식 때 무조건 데려와. 알겠어? 그러면서 남편이 해준 사장님 말을 전해 들으니 아주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사과가 아닌 저와 남편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부른 것이 확실했으니까요. 자기야, 우리 사장 때문에 정말 미안해. 그냥 회사에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주려 한 거니까 굳이 올 필요 없어. 내가 하루 안 좋은 소리 듣고 말면 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아니야. 회식이 뭐 별거라고. 그냥 가서 사장님 얼굴이나 봐주고 와주지 뭐. 나는 괜찮으니까 같이 가자. 정말 그래도 되겠어? 괜히 자기 신경 쓰이게 한 것 같네. 미안해.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남편이 다니는 문구 회사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먼 곳에서 찾아보며 알아볼 필요 없이 남편의 회사가 어떤 곳인지 바로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회사에서 임원회의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남편이 다니던 그 막대 먹은 사장놈의 회사가 사실은 저희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회사 안에서 제품 물량을 직접 다 뽑아내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 일부 제품들의 생성 공정만 다른 회사에 맡기게 되었는데 남편의 회사가 그중 하나였던 겁니다. 남편 회사 이름을 들으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라 생각했지만 워낙 여러 회사와 거래하고 있고 사장인 제가 전부 신경 쓰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 회사에서 납품하는 제품들의 점점 질이 떨어지면서 저희 회사 쪽에서도 여러 번 클레임을 걸며 해결하고 있어 골치를 썩이고 있기도 했습니다. 저런 놈이 운영하는 회사이니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긴 어려웠던 것이죠. 이거 아주 잘 됐네요. 예? 사장님, 요즘 그 회사 때문에 거래처 물건 납품이랑 저희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도 문제가 조금씩 생기고 있어서 회사 내부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잘 됐다뇨. 그럴 일이 있습니다. 조만간 모두 해결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사장님이 준비한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저희 두 사람을 축하해 주겠다며 마련한 자리는 맛없기로 소문난 어느 싸구려 고깃집이었는데요. 사장님은 남편이 소개해주는 저를 보자마자 눈이 이글이글 태우며 음흉한 눈빛으로 저에게 슬며시 추파를 던졌습니다. 전화 통화했을 때 하도 이상해서 김대리 여자친구가 이렇게 미인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 여자친구분 주변에서 아주 인기가 많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런 멍청하고 능력도 없는 김대리 같은 놈으로 결혼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만나려면 저 같은 훌륭한 남자를 만나야죠. 예의는 어디다 쌈 싸먹은 것인지 곧 결혼할 제 앞에서 저의 남편을 욕하다니요. 개념 없는 사장놈의 말에 당황한 주위의 직원분들은 제 눈치를 보며 수습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아이, 사장님 왜요? 우리 김대리 정도면 아주 훌륭하죠. 일 잘하지, 잘생겼지, 성격도 좋아, 매너 있지. 여직원들 사이에도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맞아요. 김대리님이 직원들도 모두 잘 챙겨주시고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요. 뭐 저런 자식이 인기는 무슨 인기?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여자들한테 인기 있지. 젊은 나이에 성공해서 회사 사장에다가 돈도 잘 쓰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내가 뭐 어디 빠지는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그런데 내가 이상하게 우리 회사 여직원들한테만 인기가 없단 말이야. 아무래도 우리 회사 여직원들이 멍청해서 진짜 괜찮은 남자가 뭔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겠지만 안 그래, 박 부장? 네? 그렇죠. 우리 사장님도 정말 능력 있고 멋지시죠? 그제야 왜 사장놈이 저희 남편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입 바른 소리를 하는 데다 자기보다 잘나 보이니 열등감에 그동안 질투를 해 괴롭히며 못살게 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놈은 지가 달라 회사 사장이 된 게 아니었으니 말이에요. 그릇도 안 되는 인간이 아버지 잘 만난 회사를 물려받았으니 그게 다 제 능력이라 착각하며 무지함에 주변의 약한 사람을 괴롭히며 제 힘이랍시고 횡포를 부리며 다닌 겁니다. 하지만 남편 놈의 횡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저의 남편을 편을 들어준 것이 배알이 꼴린 것인지 그이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불판이 다 탔다며 그이에게 불판을 갈게 하는가 하면 고깃집에서 갑작스레 케이크를 먹고 싶다며 사오게 하질 않나 가게 안이 덥다며 부채질까지 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시키는 일을 하자 그것이 더욱
사장놈을 열받게 했던 것인지 술을 거하게 취한 사장놈이 이번엔 제 옆에 앉아있던 직원과 자리를 바꿔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를 향해 아예 노골적으로 찝쩍거렸습니다. 제 재력을 보고 다가오는 남자들이 많아서 그랬지 저도 어딜 가면 미인이란 소리 듣는 사실 인기 많은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김대리 여자친구 나보다 연상이라고 했나? 그러면 누나겠네. 나처럼 연하는 어때 누나? 막대 먹은 놈이 이제는 배는 게 없는지 저에게 대놓고 반말까지 해댔습니다. 능력 없는 저 자식보다는 내가 훨씬 괜찮지 않아? 나한테 오면 내가 잘해줄게. 뭐하러 저런 능력 없는 놈한테 가서 고생하려고 해. 보아하니 나이도 있고 능력도 없어서 결혼하면 집에서 애 낳고 아이나 돌봐야 할 텐데. 누나, 어차피 결혼해서 빨대 꽂으려면 나 같은 놈한테 잘 보여서 빨대 제대로 꽂으라고. 사장님, 그만하시죠. 저와 결혼할 제 아내 될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장님이라고 해도 더는 못 봐드립니다. 뭐? 김대리, 이 자식이 뭘 잘못 먹었나? 니까짓 게 안 봐주면 뭘 어떻게 할 건데? 너 회사 잘리고 싶어서 그래? 어디 여자친구 앞에서 망심 좀 줘볼까? 덤비려거든 네 주제를 알고 덤벼. 나한테 붙어서 내 돈이나 받아먹고 사는 놈이 무슨 말이 많아. 김대리 여자친구, 아니 누나, 내 잔에 술이나 좀 따라봐. 나도 예쁜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나 좀 한번 받아 먹어보자. 자기야, 술 안 따라줘도 돼.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지저분한 말 들을 필요도 없어. 내가 회사 관둘 테니까 우리 그만 가자. 제 앞에 술잔을 내미는 사장놈의 모습에 남편은 정말 화가 많이 났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말리며 회사를 관두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의 말에 저는 생긋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소중한 우리 재원 씨 밥 벌어먹게 해주시는 능력 있고 잘생긴 사장님인데 내가 아주 깍듯하게 잘 모셔야지. 사장님 말씀대로 사장님이 월급 안 주시면 우리 둘이 뭐 해먹고 살겠어? 그리고 술 따라주는 게 무슨 대수라고. 제가 저의 남편이 아닌 자신의 편을 들어준다고 생각했는지 제 말에 사장님은 해벌쩍해졌죠. 와, 누나! 정말로 내 스타일이다. 이따 끝나고 나랑 따로 만나서 술 한잔 하는 건 어때? 아니면 우리 집으로 올래? 나 사실 혼자 살거든. 어머, 사장님. 정말로요? 안 그래도 잘 됐네요. 우리 곧 좋은 자리에서 따로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는데. 제 답에 사장놈은 무슨 더러운 역겨운 생각을 하는 것인지 술로 붉어졌던 얼굴이 더욱 붉어지며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장놈의 술잔에 소주를 따라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능력 있는 잘생긴 사장님, 제 술 한 잔 받으시죠? 그리고 저는 사장님의 술잔에 술을 철철 넘치게 따라주다 못해 벌떡 일어서 그놈의 머리에 소주를 콸콸 부어버렸습니다. 아유, 이게 무슨 짓이야? 이 거지 같은 게, 야, 너 죽고 싶어? 어디서 개가 짖나? 그리고 저는 사장놈의 뺨을 있는 힘껏 갈겨버렸습니다. 뭔 거지 같은 게 어디서 갑질이야? 그리고 능력은 무슨 능력? 능력도 안 되는 게 제 아빠 잘 만나서 회사 물려받은 주제야. 어디서 잘난 척이야? 그리고 넌 거울도 안 보니? 너 같은 놈을 누가 잘생겼다고 했다는 거야? 먹다 남은 꼴뚜기같이 생긴 놈이. 우리 자기가 정말 잘생기고 잘났지. 너 같은 놈을 보고 바로 추남이라고 하는 거야. 추남. 알겠니? 자기야, 그리고 회사 관둔다고 한 거 맞지? 이 거지 같은 회사 정말로 관둬버려.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해왔던 7급 공무원 시험 준비나 해. 안 그래도 자를 생각이었는데 잘 됐네. 김대리 넌 오늘부로 해고야. 내일부터 내 회사 나오기만 해봐.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리고 뭐 7급 공무원 시험? 너같이 머리 나쁜 놈이 그런 거 공부해서 붙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리고
내가 너희 두 연놈 폭행이랑 상해죄로 고소해버릴 거야. 빨간 줄 그어서 밥줄을 끊어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아주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리고 너! 나보다 나이 많은 아줌마. 얼굴이 조금 반반한 것 같아서 나한테 잘 보이면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없이 내가 데리고 있어주려 했는데 김대리 같은 놈 만나서 나락으로 가게 생겼네. 남자 한번 잘못 만나서 인생 망치는 게 뭔지 내가 보여줄게. 어디 한번 죽도록 고생 좀 해봐. 길길이 날뛰는 사장놈을 저는 한껏 비웃어주며 말했습니다. 인생 망치게 되는 것은 너겠지. 나야말로 지금까지 네가 나한테 했던 말들 다 녹음해 놓았으니까 나야말로 너 성희롱으로 신고할 거야. 알겠어? 뭐, 뭐라고? 어디 해보자는 건데. 능력도 없어서 남자친구 월급이나 받아먹고 사는 주제에 뭘 믿고 함부로 대드는 건데. 네 남자친구 잘리면 너도 같이 굶어 죽는 거라고. 요즘같이 취업하기도 힘든 세상에 데리고 있는 것도 감사하지 못할 망정 나한테 잘려서 어디 한번 고생 좀 해봐. 누가 그래? 내가 남자친구 월급 받아먹고 산다고? 그리고 남자친구 네 거지 같은 회사 잘려도 우리 굶어 죽지 않거든? 오히려 떵떵거리며 아주 잘 살지? 아참, 그리고 아직 내 소개를 안 했지? 자, 내 명함 줄 테니까 내가 누군지 네 놈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봐. 그러면서 저는 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제 명함을 확인한 순간 사장놈의 얼굴은 삽시간에 어두워지며 쥐주군도 조용해졌다가 갑자기 몸을 벌벌 떨며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당신은, 그러니까 당신 정체가. 그래, 내가 니놈 회사 일감 주면서 니놈 밥 벌어먹게 살게 해주고 있는 회사 대표다. 어디 내 회사 하청업체 사장님 주제에 꼴값이야? 꼴값은? 앞으로 밥줄 끊기는 건 내 놈이 될 테니까 각오해. 요즘 당신네 회사에서 납품하는 제품들 품질도 엉망이고 안 그래도 얼마 있으면 계약 만료라 납품업체 바꿀까 고민했는데 아주 잘 됐어. 너야말로 앞으로 쫄쫄 굶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이제 니놈 회사랑 거래도 끝이야. 아이고, 이사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이 사장님인 줄 알았다면 절대 안 그랬을 텐데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뭐? 나보고 너 같은 놈한테 빨대를 꽂고 살라고? 술을 따라봐? 어디 조금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봐. 너 그거 다 성희롱이야. 그리고 집에 있으면 다 빨대 꽂고 사는 거니? 집에서도 여자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남편 보내고 살림하고 아이들 보느냐고 얼마나 밤낮으로 고생하는데 어디서 감히 그딴 소리를 해. 그리고 우리 자기가 왜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서 그동안 참아오면서 여기 다닌 줄 알지? 어차피 공무원 시험 합격할 때까지 잠깐 다닐 회사라 참고 있었던 거라고. 제발, 제가 못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사장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번만 봐주세요. 남편 회사 사장놈은 그러고도 안 되겠는지 무릎을 꿇고 저에게 싹싹 빌다 저희 남편에게 기어가 눈물을 흘리며 그이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김대리님, 그동안 못 모르고 함부로 까불어서 죄송합니다. 부디 그동안의 정을 봐서라도 여자친구분을 설득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제대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부장으로 승진도 시켜드릴게요. 하지만 제 말에 너무 놀랐는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멀뚱히 서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사장놈은 그게 제 남편이 화가 많이 나 답을 안 해준다고 생각한 건지 사장놈은 자기 뺨을 철썩철썩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전부 다 제 잘못이니 여자친구분께 말 좀 잘해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김대리님. 그 이후 저와 남편을 붙잡은 사장놈을 놓고 저는 남편을 데리고 음식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 진짜 정체를 밝히지 않은 부분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오롯이 저의 재력만 보고 다가오는 남자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었고, 그렇다고 속이면 안 되는 것인데 남편을 사랑한다면서 그동안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속인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요. 그러나 많이 화낼 거란 저의 예상과 달리 남편은 저를 기꺼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본인이 제 입장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까 자기 사장 혼쭐 내는데 정말 멋지더라. 내가 우리 현정이한테 또 한 번 반했잖아. 나한테 다 알아서 한다고 기다려보려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리고 자기가 내 편을 들어주면서 사장놈 한 방 먹이는데 속 시원하면서 진짜 내 편은 자기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사실 회사 직원들이랑 사장 고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자기 생각해서 참고 다녀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더는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 차라리 다른 회사를 알아봐서 들어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동안 사장이 한 폭언들 핸드폰으로 전부 녹음해두면서 여자 직원들 성희롱한 것도 CCTV에 남은 게 있어서 동영상을 따로 저장해 두었었어. 저는 바로 다음날 남편네 사장놈을 불러 사장놈 회사와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아직 4개월이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절대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남편네 사장놈 회사와 한 계약서에 성희롱에 관한 조항이 있어 할 수 있었던 일이었죠. 계약서 내용 중 성희롱 문제가 발생했을 시 갑과 울 중 피해자가 요구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 후 잘못했다며 남편네 회사 사장놈이 여러 번 찾아와 저를 만나길 바랬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예 저희 회사 입구부터 출입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관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요. 그 후 남편에게 들으니 남편 회사에 다니던 직장 동료들도 대부분 회사를 관두었고 정말로 다 같이 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받아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놈은 진짜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성희롱으로 고소한 것까지 합해서요. 그 일이 소문이 나며 거래처들도 끊겨 자연스럽게 회사도 망해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현재 웨딩 마치를 울리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삶에 함께한다는 것이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티게 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결혼하고 전 바로 힘들게 사시던 시부모님을 위해 좋은 집으로 이사시켜 드렸습니다. 고생해서 번 며느리 돈으로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시부모님도 남편도 엄청 반대가 심했지만 이렇게 좋은 남편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다는 저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전 평생 남자에 대한 불신만 가득한 채 외롭게 살았을 테니까요. 남편을 만나 상대방의 조건이 아닌 오롯이 사람만 보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존재란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나름대로 자존감 높은 자신이라 생각했지만 그 전에 상처들로 정말 내가 못나서 그런 건 아닐까 하고 주눅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 모든 걸 바꿔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그런 저를 향해 시부모님은 자신들이 무슨 복을 받고 태어났기에 이런 좋은 며느리를 만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눈물까지 흘리시며 많이 고마워하셨지만 많은 복을 받고 태어난 건 도리어 지금의 남편을 만난 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며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남편이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합격하지 못해도 내가 먹여 살리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저보다 돈을 적게 벌더라도 엄연한 집안의 가장이니 집안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이는 제가 기댈 수 있는 그런 멋진 남편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공무원 생활을 열심히 하며 직장에 다니고 있고
저 또한 남편 덕에 안정감을 느껴서인지 사업을 확장하며 회사도 더욱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며 느낀 것은 살면서 조건이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때로는 나를 알아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조건이란 것은 금세 변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변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모두 서로 사랑하시며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